안녕하세요. 아이에다 마스터 교원 연수 사이버그 팀입니다. 저희 팀은 컴퓨터 웹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휴대폰에서 구동되는 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앱 소개에 앞서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동초등학교 박수용, 강현지. 정도제일중학교 장병수입니다. 팀명도 소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영상을 열심히 시청하시면 왜 사이버그 팀인지 모두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그렇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앱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앱 이름은 설리번 플러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설리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설리번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헬렌 켈러의 스승 설리번 선생님처럼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 시각의 보조가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인식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플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설리번 플러스를 수업에 활용해 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리번 플러스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셔야겠죠. 설리번 플러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박수영 선생님께서 준비한 매뉴얼 영상을 다 함께 시청하시죠. 먼저 설리번 플러스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리번 플러스는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리번 플러스를 검색하고 설치해 주세요. iOS에서는 앱스토어에서 설리번 플러스를 검색하고 설치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설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iOS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 활용 전 인터페이스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에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위해 촬영 및 녹화, 알림을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르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앱 기능 설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의 번개 모양을 누르면 플래시 끄기, 플래시 켜기, 자동 플래시 켜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림 모양을 누르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와 문자 인식, 얼굴 인식, 이미지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능을 잘 모를 때는 상단의 도움말 표시를 누르면 기능에 따라 도움말이 나오므로 쉽게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 밑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모양 사이에 슬라이드 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 플러스 모양으로 움직이면 화면을 확대시킬 수 있어 멀리 있는 사물을 보거나 돋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 앞에 있는 AI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모드와 문자 인식, 이미지 묘사,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일 경우에는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I 모드를 선택한 후에 촬영 버튼을 누른 뒤 잠시 기다리면 문자 인식, 얼굴 인식, 이미지 묘사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드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어요. 다음으로 문자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인식 기능은 화면에 문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리로 문자 감지됨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문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문자를 인식하고 글자를 곧바로 읽어줍니다. 이 기능에서는 기존에 이미 촬영된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도 추출하여 알려줍니다. 또한 생성된 글자를 꾹 누르면 글자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묘사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묘사는 주변 사물이나 풍경을 묘사해서 알려주는 모드입니다. 알고 싶은 주변 화면에 카메라를 가리킨 후 촬영을 한 후 잠시 기다리면 설리번 플러스에서 사진을 분석 후 주변 상황을 글로 알려주고 동시에 말로 알려줍니다. 검은색 빨대가 꽂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이 기능에서도 저장된 사진의 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에 타이머 모양을 누르면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할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굴 인식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면 얼굴 감지됨이라는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카메라 촬영 버튼을 탭합니다. 28살 남자가 무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표정을 추측해서 알려줍니다. 또한 이 기능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해 위에서 세 번째 얼굴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최대 5명까지 얼굴을 등록해서 등록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사람의 얼굴을 3장 찍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저장합니다. 얼굴이 등록되고 나면 그 후에 등록한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면 등록한 사람의 나이와 얼굴의 표정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탐색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탐색 기능에서는 물건을 선택한 후에 카메라를 움직일 때 그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위치와 카메라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있다고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다음 기능은 지폐인식 기능입니다. 세 번째 상자 모양 아이콘을 눌러 두 번째 달러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지폐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폐인식 기능을 켠 후 지폐를 가리키면 지폐의 금액 정보를 안내합니다. 현재는 한국 지폐만 인식이 가능하며 베타 버전으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라면 인식 기능입니다. 라면 봉지를 카메라로 가리키면 라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아직 베타 버전으로 한국 라면만 안내 가능하며 인식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색상 인식 기능입니다. 알고 싶은 색상의 카메라를 가리키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인식한 색상을 단일 또는 전체 색상으로 안내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색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능은 빛 밝기 기능입니다. 빛 밝기 기능은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를 활용한 기능으로 빛 밝기가 궁금한 곳을 향해 스마트폰 전면을 가리키면 빛 밝기를 문자와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밝기의 변화가 있으면 다시 밝기를 문자와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기능에 대해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더보기를 누르면 추가로 여러 기능과 설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지금까지 촬영하며 문자 인식했던 내용 중에 자신이 노트에 저장한 내용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PDF 리더 기능은 PDF 파일을 열어 안에 있는 글자를 인식해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바꿔준 텍스트를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PDF는 5페이지씩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부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설정에서는 기능의 순서 및 다양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AI 어플리케이션 설리번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박수영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매뉴얼 영상까지 만들어주신 박수영 선생님께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리번 플러스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작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독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김초엽 작가님의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사이보그가 되다에서는 기술과 장애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을 위한 과학과 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기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설리번 플러스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활동을 해보니 학생들과도 체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설리번 플러스는 장애 이해 체험 관련 수업 외에도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할 때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등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업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왜 팀명이 사이보그인지 나왔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현지 선생님께 여쭤볼 텐데요.
설리번 플러스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앞서 말한 김초엽 작가의 책에서는 현대의 과학기술과 장애의 만남에 대해 사이보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와 생물의 합성어로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설리번 플러스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등 시각의 보조가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폰 카메라와 스마트폰 내의 여러 센서를 통해 인식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설리번 플러스에는 문자 인식, 얼굴 인식, 이미지 묘사, 색상 인식, 빛 밝기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AI 모드를 활용하면 문자 인식, 얼굴 인식, 이미지 묘사 등의 그 기능을 인공지능이 촬영된 사진을 분석하여 3가지 기능 중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3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사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 사진에 따라 3가지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설리번 플러스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리번 플러스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느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운영되는 장애 이해 교육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직접 안대를 쓰고 눈을 가리거나 귀를 막아보는 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체험하고 이해해보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애로 인한 불편을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이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학생들도 기술의 보조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면 기술이 단순히 비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아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엄청 공감되네요. 강현지 선생님께서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박수영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 대해서 배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빅데이터와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관련 용어를 알려주고 수업을 하는데 설리번 플러스에서 이미지 묘사와 얼굴 인식 같은 기능을 활용해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어려운 인공지능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 얼굴 인식 기능을 활용해 사진을 찍으면 33살 여자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어플이 선생님의 나이와 표정을 알고 이야기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며 빅데이터와 딥러닝의 활용 방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공감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등 선생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1회 이상 장애 이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장애 이해 교육이 장애인의 불편함을 체험하고 이해시키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작은 구멍이 뚫린 곶감을 모자를 쓰고 풍선 축구하기,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통한 시각 청각장애의 체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장애 이해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장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 제작 및 피지컬 컴퓨팅을 정보기술 교과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시로서 학생들의 창작 활동의 초석으로서 설리번 플러스는 너무나도 훌륭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AI 윤리를 함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윤리 10대의 원칙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설리번 플러스를 통한 교육은 이 중에서 특히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공공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장점을 말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아쉬웠던 점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리번 플러스를 사용하며 아쉬운 점은 핵심 기능들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설리번 플러스에서 핵심 기능인 AI 모드, 문자 인식, 이미지 묘사, 얼굴 인식 기능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위의 기능을 제외한 문자 스캔, 탐색, 돋보기, 색상 인식, 빛 밝기 인식 기능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무선 인터넷망이 잘 갖춰져 있어 수업에 불편함은 없지만 수업 전에 반드시 인터넷 환경을 확인하고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망과 비슷하게 설리번 플러스는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탭과 같은 스마트 기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잘 구동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공감됩니다. 오늘 여기 와서 공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용 선생님께서 제가 할 말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장병수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기기에 따른 앱의 활용이 제한되는 것 또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1학생 1스마트 기기 보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운영체계별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iOS 태블릿 PC, 윈도우북, 크롬북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과 중등 교육에서의 성향 차이로 인해 선택한 기기의 종류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에서는 체험 및 활동에 유리한 태블릿 PC 형태의 기기를, 중고등학교에서는 생산성에 유리한 노트북 형태의 기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앱 특성상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생활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중고등학교 교실 수업 상황에서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한 수업은 어려움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PC나 학생 개인 핸드폰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더 아쉬운 것 같네요.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설리번 플러스에게 추가로 적용해 주었으면 하는 기능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약간 희망 고문 아닌가요? 그쵸. 네, 그래도 얘기해보자면 설리번 플러스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익혀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눌러야 할 버튼의 크기가 보지 않고 누르기에는 너무 작고 시각장애인들이 휴대폰의 평면적인 화면으로는 인터페이스 정보를 얻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이 어떤 버튼인지 음성으로 말해주고 버튼을 눌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동으로 알려주는 햅틱 기능이 추가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블루투스나 유선 연결이 가능한 리모컨을 만들어서 물리적 버튼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하나 덧붙일게요. 현재 설리번 플러스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 주를 이루지만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도움을 줬듯이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청기가 없을 때 주변의 소리를 증폭시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리 증폭 기능, 음성을 인식하여 문자로 보여주는 STT 기능, 경고음, 현재 들리는 음악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자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문자를 입력하면 대신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 기능을 통해 농인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의견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혹시 설리번 팀에 전달할 수는 없을까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리번 플러스를 수업에 적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 국어 교과입니다. 한글의 기초를 배우는 저학년에게는 한글 학습의 보조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 인식 기능을 통해 다양한 읽기 자료를 음성으로 읽어주며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PDF 읽기 기능을 통해 책 읽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에서는 다양한 교과에서 발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표 자료 작성 중 문자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하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료 만들기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교과입니다.
5학년 1학기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단원에서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5학년 도덕, 사회, 모두 인권이라는 주제가 겹치기에 저는 국어, 도덕, 사회를 통합한 프로젝트 수업에서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하여 수업하였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입장을 설리번 플러스를 통해 직접 경험해보고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고 이러한 결과물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입니다. 6학년 소프트웨어 및 로봇 관련 수업에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 모드에서 얼굴 등록 기능은 학생들이 기초적인 머신러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설리번 플러스에서 사용된 인공지능이 장애인을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을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와도 관련이 깊은 부분으로 국어와 함께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 교과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5학년 도덕 6단원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도덕 교과의 특성상 인권에 대한 인지적 개념 이해와 더불어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도덕적 정서 및 의지 기르기, 직접 인권 존중을 실천하기 등과 같은 정의적, 행동적 접근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설리번 플러스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장애를 체험해봄으로써 그동안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처지를 공감해보며 자연스럽게 인권 존중을 실천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술교과입니다. 설리번 플러스의 색상인식 기능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색상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고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빛밝기 기능을 통해 명도의 높고 낮음을 학습하고 일상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및 이미지 묘사 기능은 풍경화, 인물화, 그리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그림을 그릴 때 작은 부분에 신경이 쏠릴 때가 있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하여 작은 디테일보다는 객관적으로 중심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리도록 연습한다면 회화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좋은 팁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특수교사로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아직 한글을 익히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학습지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학습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글을 익히지 못한 학생들이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해서 문제를 촬영하고 AI가 문제를 읽어준 것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도구로서 한글을 반드시 익히는 것이 필요하기에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등 특수에서 정보통신 활용 교과를 예시로 들면 공통교육과정과 별개로 특수교육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보통신 활용 교과에서는 정보통신 예절 함양, 기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정보 수집 분석, 가공, 소프트웨어 활용 문제 분석 및 해결을 교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3단원 소프트웨어의 만남에서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변화될 미래 사회에서 IoT,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AI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를 발표 및 구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해보고 설리번 플러스의 AI 기능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설리번 플러스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설리번 플러스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수업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강현지 선생님? 제가 이야기하면 되나요? 네. 네, 설리번 플러스를 사용한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앱 자체의 기능을 살펴보며 주변 환경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공감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활용 방법을 먼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설리번 플러스를 사용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장애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불편을 알 수 있게 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설리번을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는 동료 교사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한마디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선생님이 마무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며 옆에 계신 현지 선생님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인터페이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기기로 수업을 진행할지 사전에 확인하고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리번 플러스와 같이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유니버셜 디자인과 베리어 프리가 실현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설리번 플러스와 함께한 사이보그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